I wonder if in heaven, if I'll still have you by my side. Cause I don't ever know if I'll ever let you go. I'll never let you go. 안녕하세요. 슈퍼리치드 하우스 채널의 한성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매트라이프 생명의 김소전 FSR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잘 지냈죠?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대표님은 지금 하시는 게 공인 중개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주변에 굉장히 많은 자산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쵸. 저희 이제 고액주 타겟층들이 고액 자산가들로 이루어진 이제 네. 뭐 기업 총수분들 그리고 뭐 연예인분들도 계시고 네네. 네, 아무래도 자금력이 좀 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고액들인데 저희 슈퍼리치드 하우스 이제 고액들 대부분 다 자산이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뭐 부동산 자산으로만 이루어진 뭐 고객분들도 계시고 주식으로만 이루어진 뭐 고객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다양하게 네네. 있으실 네.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맨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민망한데 오늘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저도 부자 되고 싶거든요. 아, 뭐 이미 부자 네, 아니시나요? 우리 눈만 뜨면 돈 얘기하네요. 너무 좋은 것 같아. 네, 일단 네. 이번 컨텐츠 전반적인 시리즈 주제가 돈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맞습니다. 마음껏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산 관리라는 일을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매일, 어떻게 보면 매주, 매달 이제 만나시는 고객분들 중에서 네. 굉장히 많은 자산가 분들이 계세요.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분들과 이제 비슷한 분들이 꽤 많으신데 네. 저는 그분들이랑 참 깊은 대화를 사실 많이 나눌 수밖에 없는 직업이거든요. 직업이죠. 마찬가지시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네, 밀접하고 네.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하게 되죠. 되는데 네. 그러면서 제가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부자가 될 수가 있을까? 네. 좀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자들이 네.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오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부자도 부자 나름이잖아요. 이제 크게 구분을 짓자면 네네. 날 때부터 부모에게 물려받은 자산가들이 있고 그렇죠. 또는 자수성가를 해서 이렇게 부를 축적하신 네네. 부자들이 있는데요. 과연 그들은 이제 어떤 사고들을 가지고 살아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대표님 혹시 전 세계의 1등의 부자 누군지 아세요? 이거 너무 쉽죠? 뭐, 네. 앨런 머스크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죠? 테슬라 CEO. 맞아요. 네, 올해 저도 굉장히 관심 많거든요. 뭐 스페이스 그러세요? X라든지 뭐 네네. 뉴럴링크라든지 아마 뭐 시청자분들도 다 당연히 네네. 뭐 그 인물에 대해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사업을 하고 그쵸. 뭐 화성 정착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부분들도 맞아요. 유튜브에 굉장히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분이죠. 그래서 전 세계 부호 1등 네. 우리 일론 머스크는 이제 미국 전기차 테슬라의 CEO잖아요. 네. 이제 그분의 순 자산은 1,850억 달러라고 해요. 이거를 한화로 보면 약 202조 200억? 약간 202조, 체감이 안 2조도 됩니다. 아니고 네. 202조 200억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천억까지는 체감이 되는데 조 단위로 넘어가면 근데 이것도 네. 조금 오래된 통계여가지고 이거보다 지금 더 벌었을 것 같아요, 왠지. 아무튼 그쵸. 그렇습니다. 자, 그 사람이 지금 1971년생이에요. 그러면은 올해 한국 나이로 한 50세 되는 건가요? 그쵸, 50대 초반. 아까 은퇴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그 네, 네. 은퇴하고 싶은 나이 50대. 그 사람 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네, 한번 어떤 생각을? 화면을 보시죠. 네.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 있어요. 목표를 크게 갖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험할 준비를 하라. 라고 했었는데요. 네. 지금 뉴스에도 정말 일론 머스크 자주 나오잖아요. 많이 아주 나오죠. 코인으로도 나오고 뭐 우주선도 쏘고 네. 뭐 차도 만들고 지금도 뭐 테슬라봇이라고 해서 이제 내년도에는 또 그런 로봇도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죠. 미래에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사업에 대한 다 모든 하고 것들은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이야기가 정말 다 줄을 이루죠. 대단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그가 2002년도에 설립한 벤처 회사를 두 네. 곳을 매각을 했어요. 네. 뭐 페이팔 그 중에 알고 하나는 있습니다. 아시죠? 네. 이런 회사를 매각을 하면서 그때 그의 나이가 겨우 이제 30대 초반이죠. 근데 제가 30대면 뭐 했을까요? 아무튼 30대 초반에 그 사람의 통장 잔고에 2천억이 있었대요. 그거 매각한 자금.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젊은 나이에 그런 큰 돈을 벌면 뭐 이제 2천억이면 좀 놀면서 살아도 되겠다 이 정도인데 이 사람은 이제 거기에서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간 거죠. 네. 그 뒤로 말씀하셨던 우주선 그 스페이스 X는 네. 3번의 발사에 모두 근데 실패를 했어요. 네. 그리고 네. 테슬라는 제조, 공급 디자인 같은 부분에서 계속해서 문제들을 겪고 있었죠. 아무래도 뭐 처음 하는 것들이 시행착오이겠죠? 어떻게 쉬웠겠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냉혹한 현실에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타이밍에 결국에 그냥 남은 돈을 회사에 전부 다 투자해 버렸어요. 네. 이것도 대단한 결단이죠. 그렇죠. 파산의 위기도 지나갔고 그 뒤로는 이제 빠르게 상황 이겨내고 회사가 성장해 나가면서 지금의 세계 최고의 부자에 이르렀다라는 네. 것이죠. 네. 대단하죠. 결국 일론 머스크 굉장히 배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래 일단 부딪혀봐. 안 되면 또 계속 부딪혀. 될 때까지 해봐. 그 마인드는 저랑 좀 비슷한데 저도 부자가 될까요? 2조, 아니 뭐 그 정도까지 202조인데요. 그 괜찮으시겠어요? 정도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200억. 저도 뭔가 이렇게 네네. 결정을 하게 되면 결단력 있게 좀 밀어붙이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이렇게 콘텐츠 영상을 다루는 것도 사실상 맞아요.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맞아요. 제가 유튜브를 한 지 이제 2년 정도 됐거든요. 네네네. 네. 그때 당시에 사실 뭐 생각하고 바로 한 건 아니고 2년, 3년 정도 전부터 주저주저만 하다가 결국은 이제 결단을 내리고 사실 다른 거에 좀 시간을 다 이제 제껴두고 네네네.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시고. 근데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소준 씨랑 또 이런 네네. 콘텐츠를 또 하게 되는 건 네네. 네, 일반적인 중개업자가 하진 맞아요. 않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많은 게 또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지금 25,000명 정도의 구독자가 또 정말요? 저희 채널에 구독해 주셨죠? 네, 그럼 물론이죠. 네. 아무튼 안 했나?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네네.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전 세계 부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미국에는 일론 머스크가 있다라고 네. 치면은 네. 우리나라에도 많죠. 있었어요. 많죠. 이제 과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과거의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조선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바로 경주 최부잣집. 최부잣집이요? 많이 들어보셨죠? 알고 너무나 그렇죠. 한번 다음 화면 보실게요. 네. 최부잣집의 가훈을 보고 저는 되게 네. 진짜 멋있다 이분들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집 가훈이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거는 이거 정말 엄청난 노블리스 오블리주 아닙니까?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우리 다 같이 잘 잘 먹고 살아야지 잘 잘 살자. 사는 거지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다라는 이런 마인드. 네. 이분들은 흉년이 들면 한 해에 수만이 죽어나가는 슬픈 현실 속에서도 경주 인근에서는 이 부잣집을 찾아가면 살 길이 있었다라고 네. 하죠. 이제 흉년이나 춘궁기나 보릿고개 이때는 곡식 창고를 개방을 해서 한 달에 약 100석의 쌀을 나눠줘서 10,000명 정도가 먹고 살 수 있었대요. 네, 정말 그 이율이죠, 그 그 이율. 집안에 대한 이야기 중 일화 중에서 네. 지금도 아마 그런 체험 형식으로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 집에 이렇게 들어서면은 이렇게 나무로 된 상자 안에 쌀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두 손을 넣어가지고 많이도 가져갈 수가 없어. 딱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한정된 쌀만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그런 것들 이렇게 들어가서 한 사람당 그렇게 가져가서 쌀을 이렇게 그 마을 주민들한테 자기 집을 오고 가는 뭐 여러 상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식당에 가져가면 그 안에 최부잣집 집 안에 네, 있는 네. 식당에 가져가면 그거만큼 밥을 지어서 정말? 이렇게 내어줬다는 그런 일화도 대단한 있었고 분이네. 지금도 약간 체험처럼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이제 화면 보시면요.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는 최부잣집이 있었고 네. 10여 대 300년 동안 이 부를 현명하게 지키고 선한 영향력을 펼쳐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라고 경제학자 전진문 선생님께서 부의 비밀이라는 것에서 한번 제가 따와봤는데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멋있죠? 이렇게 자신이 가진 부를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이랑 나누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 명성을 가지고 왔다는 거는 역사잖아. 히스토리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멋진 것 같습니다. 그 가족들도 응. 궁금해요. 지금 현재 후대에 남아있는 뭐 손자들, 손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근데 사실 뭐 깊숙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우연찮게 제 지인 중에 그 네. 채부잣집 가족의 손녀를 네네네.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여기 반포 쪽에 살고 계시는데 기회가 되면 사실 이 컨텐츠를 준비하기 전에 네. 모셔가지고 사실은 그러고 싶은데. 하고 네. 싶었는데 말았습니다. 네, 네. 아무튼. 예. 자, 일론 머스크가 부자가 되었던 이유는 배포였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채부잣집은 배품이었네요. 그쵸. 네. 언어의 마술사. 자, 이런 배품, 배포, 뭐 이런 것도 다 좋죠. 그런데 전 세계 부호였던 빌 게이츠가 또 한 말이 있습니다. 네. 화면 한번 보시고요. 자, 그 사람들이 한 명언이 굉장히 많아요. 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뼈를 때리는 말이죠. 아주 뼈를 때리는 말입니다. 또 인생은 등산과도 같다. 정상에 올라서야만 산 아래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듯 노력 없이는 정상에 이룰 수 없다. 때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지만 노력조차 안 해보고 정상에 오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페인이다. 굉장히 센 말이네요. 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주 이제 빌 게이츠가 한 말입니다. 이 전 세계 PC 운영체제 시장 76.52%, 이 정도나 되는군요. 예. 이 점유율을 그렇죠. 가진 윈도우 회사의 개발자죠.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네, 누구나 아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주 빌 게이츠의 말인데요. 이분은 또 어떤 전형적인 좀 부분인 것 같아요. 계속 노력해라. 맞습니다. 노력해라. 너의 부를 위해서, 너의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라.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때가 되었지만 전 세계 1위의 부였던 빌 게이츠의 이야기. 노력형 부자의 끝판왕이었다. 그렇죠. 빌 게이츠는 아주 정석이네요. 그렇죠. 예. 노력형 부자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신이 갖추고 있는 장점들도 이제 있겠지만 네. 이외에 또 다른 방법들도 네네네. 있겠죠.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부자가 되기 위한 아주 기본 중에 기본으로 내세우는 게 있는데 바로 복리의 마법. 많이 복리의 들어보셨죠? 마법. 예,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재테크에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복리의 위력을 알고 그렇죠. 있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수많은 부자들 사이에서도 복리라는 단어는 빠진 적이 없는 용어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복리의 의미를 한번 보면요. 복리란 겹치다, 중복된다는 의미의 복과 네. 이자를 의미하는 리가 합쳐진 단어예요. 네. 한마디로 이자에 이자가 붙는 시, 네. 원금과 이자가 재투자되는 것을 복리라고 네. 하죠. 네. 자,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먼저 화면 보실까요? 네. 자, 복리란 언덕에서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같다. 작은 덩어리로 시작해 끝에 가서는 큰 눈덩이가 된다. 워렌 버핏이 한 말입니다. 네. 그리고 자, 이거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리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자 세상의 8번째 불가사의다. 되게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맞죠. 전 세계 최고의 엄청 중요한 천재가 이야기죠. 네. 8번째다라고 했고 네. 자, 이제 존 리 씨가 말씀하셨죠. 월급의 10%는 무조건 투자를 위한 자산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 돈이 모이고 모여서 큰 돈이 된다는 걸 복리를 배운 사람들은 잘 이해한다. 이렇게 주식의 대가가 역시 또 복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결국 이제 복리를 잘 알고 있어야 자산을 이제 굴릴 때에도 필수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주식 투자도 복리 효과를 이제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그죠? 맞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제 약간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지금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랑 안 하는 사람 딱 전 세계의 사람 이렇게 분류한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주식이 굉장한 붐이었잖아요. 네, 맞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부자들이 말하는 주식으로 복리 효과를 본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식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그 차이에 수익이 나잖아요. 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주식을 10,000원에 샀는데 오늘 10%가 올랐어요. 네. 그러면 이제 11,000원이 된 거죠. 네. 그런데 내일 또 10%가 올랐어요. 그러면 11,000원에 10%가 또 오르니까 12,100원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원금에 이자가 붙었는데 또 이자가 붙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 이 원리를 바로 복리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부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주식으로 복리 효과를 본다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네. 자,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의 주식을 모아야 할 뿐 아니라 오랫동안 보유해라. 네. 라고 합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초보 투자자가 네. 주식을 시작하고 이제 초반에 네. 시작하자마자 약간 단탔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저도 높은 경험이 수익 있습니다. 있죠. 네, 저도 있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그렇게 좋은 수익을 갑자기 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나는 원래 주식을 했어야 됐나 막 이러면서 이거를 착각하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초심자의 행운이라고들 많이 보고 이거를 잘 이 시기를 잘 버티지 못하면 이제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운 좋은 시작이 결국에 주식에 대한 좀 그릇된 태도를 만드는 경우들도 있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투자를 실패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단타치기 이런 것의 조금 위험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주식 투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옮겨주는 장치다. 너무 가슴이 아픈 우리 모두 다 경험이 있는 이야기죠. 핵심 얘기한 것 같은데. 내 돈이 다른 주식 살짝 투자자에게 찔렸습니다. 갔죠. 그리고 10년 동안 보유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분석하고 잘 알지 못하면 애초에 보유하지 마라. 이 주식 사지도 마라. 네. 이게 바로 장기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워렌 버핏이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게 너무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지지난달까지 주식을 좀 하다가 네. 네, 아예 안 했어요. 이제 갑자기요? 안 하고 갑자기 2달 전에 제가 무슨 지금 일이? 삼성동 지금 네. WM 하나금융투자의 FA로 지금 네, 소속이 네. 되어 있는데 역시 운영사 능력 있는 운영사에 맡겨야지 이게 전문 투자자가 전문가한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자산관리사라든지 운영사에게 제 자금을 차라리 맡기는 게 리스크를 줄 수 있다. 네, 욕심이 없으면 되는데 없던 욕심도 생기더라고요. 맞아, 이게 주식을 하면. 견물생심이라고 네. 막 오늘 갑자기 어쩌다가 올랐는데 왜 올랐는지도 몰라. 지식이 기분만 없어서. 좋고. 그리고 이거를 그럼 더 넣어볼까? 맞아요. 다 이제 그때 망하는 경우가 많죠. 아무튼 똑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똑같더라고요. 결국에는 조금 뭐 떨어진다고 또 그러면 손절할까? 또 이것도 약간 인내심도 필요한 부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멘탈이 약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흔들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외에도 사실 복리의 마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네. 또 있습니다. 바로 투자연동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건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사실은 좀 맡기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자, 아시겠지만 현재 같은 이런 제로금리 시대, 물론 네. 금리가 최근에 살짝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 제로금리 시대에서 일정 수익률을 얻으려면 좀 금리 연동형 상품보다는 아무래도 투자 연동형 금융상품이 높은 수익을 얻는데 훨씬 유리하긴 하죠. 그죠? 최근에 그 테이퍼링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었잖아요. 네네. 그 오늘자 어제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기준금리가 지금 한국금융, 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국의 금리는 올랐지만 네. 이제 미국의 테이퍼링 시기에 대해서는 뭐 아직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72의 네네. 법칙이요. 그 70의 법칙은 내가 가진 원금이 2배가 되려면 네. 수익률이 6%일 때는 12년이 걸리는 거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2%이면 36년이 걸린다. 그리고 금리가 뭐 1%예요. 네. 그러면 72년 걸리겠죠. 72의 네. 법칙이니까. 이거 네. 어느 세월에 근데 그때까지 살아있을까? 약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 복리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네. 투자 연동형 금융상품도 그 중에 일환으로 잘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네. 대신 모든 투자에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심이 가장 중요해요. 네. 이자가 또 다른 이자를 낳을 시간을 조금 충분히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게 필요하다.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마술사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다시 한번 반드시 지켜야 할 투자 원칙에 대해서 당부를 했습니다. 네. 화면 한번 보시죠. 되게 심플해요. 첫 번째, 돈을 잃지 말 것. 그래야죠. 두 번째, 첫째 원칙을 지킬 것. 네. 그죠? 결국에는 그냥 절대 돈을 잃으면 안 된다. 그냥 이것만 간단 명료하네요. 그래서 네네네. 하고 있고, 한마디로 손절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네, 다시 결국은 한번. 절대 네. 돈을 잃지 말아라. 뭐 이 뜻인데요. 절대로 손절하지 네. 말라는 뭐 건가? 이거는 뭐 그냥 뭐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역사적으로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듣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도 수많은 투자 방법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쵸. 어느 순간 그냥 내 혼자만의 방법이 생기고 이게 옳은지 아닌지도 모르게 정말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모르죠. 이럴 때 한 번씩 좀 기준을 잡아주는 것도 좋겠다라고 좋습니다. 생각이 근데 들어서 주식만도 할 수 없고 뭐 부동산만도 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모든 자산들을 분산시켜서 네.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큰 손실 없이 좀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분산 투자의 네.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좀 재점검하는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이게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되 한 선반에 두지 말란 말이 있어요. 하나 더 가는 거예요. 바구니만 우리는 얘기하는데 선반이 여러 개인데 선반에도 같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이제 분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깨지기 쉬우니까. 그렇죠. 예금 적금, 뭐 주식, 채권, 뭐 안전자산, 금, 달러 이런 것들 이야기하죠. 네. 이런 것들을 나눠서 보유를 하고 절대 같은 시장에 한꺼번에 투자하지 말라는 게 그지 이 이야기의 요였습니다. 네. 자, 주식은 20년 이상 장기 투자의 마음에서 네. 하시고요.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좀 조절을 하시면서 이게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가 있는 어떤 장기 펀드 상품도 그 하나의 방편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네. 주식은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네. 주식은 주식대로 하고 조금 안정적인 펀드로 운영하시면서 이것도 분산이죠. 같은 네. 투자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런 식의 분산 투자 방법도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그 화폐 자체를 네. 보유하는, 우리 현금을 보유하는 이제 그런 비중에 대해서도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내 모든 자산이 원화로만 되어 있다면 네. 일부는 외환으로 조금 보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무슨 달러를 뭐 보유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진 자산이 100% 원화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달러는 현재로서는 기축통화잖아요. 네. 일부는 가지고 있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때보다 우리 자녀 때에는 외국에서 살거나 공부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고 우리도 지금은 이런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갈 수 없지만 우리 노후에 얼마나 많은 여행을 다니겠어요. 그렇죠? 다녀야죠. 그럴 때에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여러모로 맞습니다. 이제 분산 투자의 일환으로 이제 외환 투자에 대한 거 하나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단은 지금 디지털 화폐다, 뭐 이위환화 이런 것들 그죠? 코인도 그렇고 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당면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기존에 했던 방식을 너무 고집하지 말고 조금 나눠서 그리고 조금 더 많이 공부하시고 그렇게 조금 더 진취적이고 또 진화된 방법의 투자 방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배움의 끝은 없다. 뭐지? 자꾸 칭찬하시니까 계속 얘기하는 중간에 네. 명언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결국 부자들이 이제 말하는 절대 원칙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복리의 힘을 믿어라. 그리고 두 번째, 잃지 말고 네. 세 번째는 인내하라. 네, 맞습니다. 요 가지죠. 세 가지죠.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보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댓글 많이들 남겨주시고요. 네. 저희는 또 다른 에피소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